요즘 리플 시장을 보면 정말 폭풍 전야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드디어 그 이름만으로도 시장을 흔드는 월가의 지배자 골드만삭스가 리플 투자자들 앞에 정역 등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루머나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월가의 공신력 있는 공식 보고서에 리플이 핵심 자산으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실질적이고도 무거운 신호입니다. 심지어 월가 일각에서는 리플이 1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인류 금융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가 탄생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골드만삭스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리플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이 달러라는 실질적 문턱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현재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XRP가 10달러를 넘기면 역사상 첫해 수익률 1위 ETF가 될 것이라는 내러티브입니다. 보통 전통 금융권에서 출시 1년 만에 5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ETF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달러 부근에서 상장된 리플 현물 ETF가 올해 안에 10달러를 찍는다면 이건 전무후무한 대기록이 됩니다. 물론 10달러라는 숫자는 시청자들을 자극하는 강력한 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읽어내야 할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리플이 이제 개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월가의 규격화된 금융상품이 되어 전 세계 거대 자본들이 언제든 버튼 하나로 매수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완성되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오늘 분석의 심장부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별 보유 자산 보고서인 13F에 리플 익스포저가 공식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1억 달러대로 확인되는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골드만이 리플을 자기 지갑에 직접 매집한 것이 아니라 비트와이즈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규제 상품인 ETF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일까요? 골드만삭스 같은 보수적인 거대 기관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팀과 리스크 관리국이 이제 리플은 제도권 금융사들이 다뤄도 법적, 회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전한 자산이다 라고 공식 승인을 해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이 이제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벗고 월가의 장부에 기록되는 공식 자산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서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자금 흐름은 어떨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골드만이 선택한 프랭클린 템플턴의 리플 ETF는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2월 기준 1억 6,700만 개가 넘는 실물 XRP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며 수탁은 보안이 가장 철저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맡고 있습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ETF 지분을 살 때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현물 리플을 매수해서 금고에 채워 넣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ETF가 그랬던 것처럼 이 통로로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유통 물량은 급격히 잠기게 되고, 이는 결국 강력한 현물 매수 엔진이 되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가 주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리플은 최근 5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혹독한 하락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지쳐서 포기할 때가 왜 진짜 기회일까요? 2016년과 2017년에도 리플은 똑같이 5개월 연속 하락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비관론으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그 침묵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려 7만 %라는 코인 역사에 남을 전무후무한 폭등이 나오며 리플을 3달러 위로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덩치가 커졌기에 똑같은 배율을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역사가 반복해서 알려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극한의 공포가 끝나는 지점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반등 에너지가 이미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우리가 당장 마주할 진짜 전쟁터는 10달러가 아니라 2달러입니다. 2달러에서 3달러 구간은 지난 하락장 동안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들의 본전 심리와 손절 물량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대한 매도 벽입니다. 가격이 이 근처에 도달하는 순간 지친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1.49달러와 1.65달러라는 중간 저항 레벨을 거래량을 실어 돌파하며 이 매물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화해내느냐가 이번 랠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달러라는 이 문턱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꿈꾸는 10달러라는 광활한 우주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이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강력한 반전 카드가 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바로 숏스퀴즈 시나리오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유동성은 거의 바닥이 났지만 상반기에는 리플은 절대 못 올라간다고 베팅하며 가격을 억누르는 숏 포지션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월가의 대형 호재를 등에 업고 특정 심리적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 숏 포지션들은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리플을 시장가로 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 상승의 도화선이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이 달러 매물대를 청소해버릴 수 있는 진짜 불꽃놀이의 정체입니다. 7번째 슬라이드는 리플의 진짜 몸값을 결정할 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단순히 이 TF만 만든 게 아닙니다. DBS 은행, 리플과 손잡고 리플 레저 위에서 실제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수십조 원 단위의 자금을 굴리는 MMF 펀드를 리플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한다는 건 리플이 이제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 전 세계 전통 금융의 디지털 인프라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이 TF가 개인과 기관의 접근성을 해결하는 통로라면 토큰화는 리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 실질적인 사용 맥락을 월가의 언어로 증명해내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공식 보고서 등판, 프랭클린 템플턴의 대규모 현물 매집,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토큰화 프로젝트까지, 이건 커뮤니티 홀더들의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리플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이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물론 이 달러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데이터와 자금의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월가가 깔아놓은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성공의 조건들이 하나씩 채워지는지 확인하며 인내하는 영리한 전략가가 되시길 바랍니다.